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일정 때문에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찍은 것만 올려서 장이 급락할 거라고 이제 생각도 못 하고 했는데 참 어제는 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좀 너무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요. 네, 오늘은 일단 좀 반등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좀 1시간 이거 방송하는 중간에 아마 장은 끝날 것 같은데 잘 끝났으면 좋겠고, 어제하고 오늘 좀 이제 어제 또 저녁에 좀 불이 났게 좀 정리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정리한 것들 오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보고, 그리고 좀 시장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 왜 빠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저는 악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도 민감하게 반응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바텍 또 엔터주가 요새 급락하다 보니까 보고서 좀 많아요. JYP의 그 박진영 대표는 매수했더라고요. 내부자 매수, 자기 회사 주식을 최근에 공시가 좀 뜨긴 했는데 어쨌든 주가가 그만큼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터, HD, 현대중공업 그룹 간담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 과매도, 그다음 왜 한국만 이렇게 부진하냐, 화장품에서 본느, APR은 이제 상장하려고 준비 중인 기업이죠. 하나시스템, JYP 엔터, 하이브, 나쁜 시황에서 채권보다 주식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 음식료, 갤럭시 24 언팩 후기, 또 이것도 갤럭시 언팩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휴비츠 솔루엠, 제약바이오 4분기 실적 점검, 그리고 JVM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텍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마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우리 구강 쪽에 관련돼서 CT라 그러죠. 3D CT 세계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싼 장비다 보니까 미국의 고금리로 좀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는 했는데, 일단 그래도 4분기는 영업이익 증가할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CT인 스마트엑스가 이제 올해 북미와 유럽에 출시되고, 또 금리가 꺾이니까 영업 환경은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한 40%를 이제 담당하는 헬리체인 이쪽에 이제 유통을 좀 해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24년에 진입하면서 더욱 그 유통 효과가 커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동안 되게 안 좋아가지고 주가도 지지부진, 주가도 저평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만 나와준다면 점진적으로 우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을 한번 또 같이 투자해보는 걸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퍼도 6배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근데 이런 기업이 이제 올해 좋아지는 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을 잡는다면 긍정적인 거고, 근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미 주가가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올해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엔터는 정말 요새 노이즈가 많죠. 음반 판매 안 된다, 또 중국 공구 이슈, 중국 공동 구매 줄어들었다,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있지와 엠믹스가 JYP 소속이죠. 근데 처음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팔린 거예요. 초동이 처음에. 근데 이제 있지는 좀 연차가 좀 됐고, 엠믹스는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장 여력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YP의 좀 충격, 이 여파가 좀 회복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단지 앨범 판매 안 되는 건 가지고 이제 K-팝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커지고 있고 중국 비중 점점 줄 겁니다. 근데 있지가 여기 미니 7집이 82만 장 팔았거든요. 저번에 이번 정규 2집이 32만 장, 엠믹스가 80만 장,
32만 장.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한 거죠. 예. 근데 그만큼 팬덤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팬덤이 약한가요? 제가 있지와 엠맥스에 대해서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물론 이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트 키즈만큼은 아니겠지만 팬덤도 굉장히 단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초기에 좀 앨범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미국 지역에서 그래서 흥행 여부가 중요하고, 예, 그래서 하이브가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뉴진스, 엔하이픈, 또 라이즈 같은 SM 쪽이죠. 여기는 음반 판매 성장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워낙 글로벌 팬덤이 탄탄하고 잘 다변화돼 있고요. 음원 성적 좋고, SM도 NCT 뭐 이쪽이 지금 여전히 잘 받쳐주고 있고, 또 에스파랑 라이즈라는 신인 그룹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랑 SM 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두 기업 모두 다 25년까지 주요 IP 이 재계약 이슈가 없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엔터즈 한참 좋았잖아요. 좋을 땐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또 워낙 많이 빠졌어요. 이제 와서 조심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 안 좋은 걸 반영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엔터주를 내가 투자할 거냐, 그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워낙 많은 하이브냐, SM이냐, JYP냐, YG냐 선택은 이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간담회를 했는데 요새 뭐 주가 좀 부진하죠. 근데 수주 올해 좀 감소하지 않을까 목표를 낮췄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3.5년치를 좀 쌓아놨다 보니까 이제 무리해서 수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별 수주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수주 잔고는 줄어들긴 하겠죠. 예. 근데 지금 수주 잔고가 너무 많은 것도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너무 꽉 채워놔가지고. 그리고 미포가 좀 실적이 생각보다 계속 안 좋아서 미포 주가는 좀 부진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현대사는 반대로 또 실적이 좋아요. 예.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 같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지금 물량 많이 확보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호황이죠.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LPG는 미국과 중동, 인도에서 수요 증가 예상되고, LNG도 계속 투자하고, 탱커선이 제일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좀 발주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신조선가는 현재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 신조선가가 180인데 이거 유지하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 높은 수치예요 지금. 옛날에 금융위기 전에 조선 슈퍼사이클일 때 그 가격대예요 지금 신조선가가. 네, 근데 이게 지금도 3주 연속 올랐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올해 여러 면에서 좀 투자들은 일부 불확실해하는 것도 같고요. 수주 줄면 어떡하지? 실적 생각보다 안 좋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발표를 또 해봐야 되는 거라 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요새 조선업에 대한 우려 시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 작년에 현대사무중공업이 실적을 되게 좋게 냈고 비싸게 수주했던 선박들이 올해부터 반영은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적은 올해는 좋아지는데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수주 잔고도 좀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과 유지 되겠느냐. 근데 이거는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전 좋아질 거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성과 같아요. 이 성과, 신조성과가 잘 좀 유지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한 것 같은데 올해 가스선 쪽 전망은 밝고요. 도크는 많고 슬롯은 제한적이다. 작년에 5,400명 외국인 인력을 확보해서 인력은 좀 많이 확보한 것 같고 올해도 3,000명 확보한다고 합니다. 2.5년치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올해 연말에 3.5년치 물량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물량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계속 선별 수주할 것 같고 해양 플랜트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근데 현대미포가 좀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주력 선종이 이제 MR 탱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중소형 그 원유 운반선 같은 뭐 탱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조선사들이 막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타개하는 방법은 뭐 LNG 선박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다분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현대미포의 좀 숙제 같습니다. 근데 현대미포는 워낙 또 건전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고 중소형 선박 세계 1위잖아요. 이 중국에 좀 도전은 있지만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그래도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장 좀 주가는 부진한 편이고,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나은 게 그 삼호중공업이 제일 실적이 좋은데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조선주들 노이즈가 심하지만 이런 노이즈를 이용해서 안 좋을 때 저는 오히려 늘려나가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 좀 관망하시고 이런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얘기를 좀 했고, 그 하이투자의 이용찬 연구원님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정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 북한의 도발도 좀 있었고,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조정이 좀 거칠었는데, 그러니까 대만 선거 끝나고 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이런 데서 뭐 군사 빼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게. 예. 왜냐하면 이제 이 바이든 적극 개입 쪽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 이게 또 더 막 그쪽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빠지니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겠죠. 예. 좋을 땐 또 좋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증시가 오히려 빠지고 나서 어쨌든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이유라는 게 아무리 찾아도요,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과도하게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새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괜찮은 편인데 유독 한국과 이 중화권 증시가 약한 건데,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용채 연구원님은 이 부분을 좀 크게 보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모두가 다 빠지는 장이 아니고 유독 한국과 중화권이 약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할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고요. 예. 그렇다고 뭐 트럼프 됐다고 해서 옛날에 증시가 나빴나요?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2016년에 날아가 버렸죠. 그 첫날 딱 급나가고. 예.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좀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된다고 해서 뭐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정말 세상이 망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불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를 좀 올리는 요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좀 일단 회피할까? 약간 이제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근데 이건 해소하기 어려운 리스크죠.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트럼프와 라이칭더가 당선된다고 해서 동아시아에서 꼭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니고, 또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를 하죠. 뭐 대만 통일하겠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꼭 전쟁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되게 복잡한 일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은 날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는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냥 상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빠진다, 그럼 그건 기회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봐요. 기업 실적과 펀더멘탈이지,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게 진짜로 일어나면 뭐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근데 그거 생각하면 그냥 영원히 투자 못 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예. 뭐 언젠간 터질 거니까, 그건 모르지만 언젠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주식 다 돈 빼고 안 해야 되겠죠. 그 타이밍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전쟁이 저는 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수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자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면 그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투자의 박승혜 연구원님은 4가지 이유로 코스피가 이제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저도 이런 거에 동의는 해요. 윌러 연준이사가 매파적 발언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급락했어요. 이제 뉴욕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경선 압승.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 요 3, 4번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계속 있을 일인데, 그죠?
이건 뭐 방법 없고요. 제조업 지수 급락 이거 안 좋죠 당연히. 그러나 이건 동부 지역이에요.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IT가 좋죠. 여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죠? 이거야 뭐 금리 인하하는 거 이분도 뭐라고 했냐?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이라 그랬어요. 인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인하 폭이 좀 줄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미국 제조업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요거예요. 2번이 오히려. 이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동부만 반영. 근데 나머지 세 개를 보면 뭐냐 이거죠. 예. 증시가 이렇게 붕괴될 악재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고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은택 연구원님은 조금 다른 게 일본 엔화 약세 때문에 조금 증시가 안 좋은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랑 우리나라는 보통 중국과 연계되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중국 안 좋을 때 한국은 작년에 보면 꽤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같진 않아요. 사실 옛날처럼 중국과 막 연동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요거는 좀 저는 동의는 해요. 엔화 약세. 엔화가 강할 때 한국이 좋았어요. 항상. 근데 엔화가 다시 꺾여 버렸어요. 지진 나고 막 이러면서 엔화가 약해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엔화가 강해지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아니면 미국 연준이 빨리 금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직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저는 엔화 강해질 거로 봐요. 방향상. 예. 그렇게 본다면 시간 문제 아니겠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국도 돌리겠죠. 근데 다만 그 전까지의 좀 과도기 구간이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좀 한국 증시에 하락을 좀 부추겼다. 뭐 이런 논리는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엔화가 언제 강해질 거냐가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화가 뭐 좀 횡보하겠지만 엔화가 약해지는 그러니까 강해지는 시점이 만약에 나오면 그건 좀 좋게 보시면 돼요. 예. 혹시라도 엔화 되게 강해지고 있다. 그럼 증시가 갈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증권의 허선재 연구원이 본느 화장품 ODM 이제 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중소형 ODM을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본느라는 회사죠. 이게 미국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여기 미국 비중 높은 회사가 인그루드랩, 본느 같은 기업들이죠. 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도 75%. 예, 미국 쪽. 미국의 팬티스킨, 레어뷰티, 알리엔뷰티 이런 인디 브랜드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특징은 대형 고객사보다는 중소형 고객사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예. 대형 회사보다는. 거기다 미국 비중 높고. 그래서 올해 아마 7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근데 이 회사는 화장품 ODM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용품 같은 것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긴 한데 올해 93%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ODM 부분에서 총 수준 금액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 평균 PER 15배 적용을 하면 기대되는 시가총액은 약 1,4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느도 계속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고요. 조정 시에. 예, 그러니까 본느는 좀 중소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좀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이런 대형사나 이런 ODM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을 좀 많이 받잖아요. 어떤 주요 고객사로부터.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작은 것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소회사들 입장에선 좀 편한 거죠. 예. 적은 수량도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특화된 그런 ODM 회사인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박재민 나승두 연구원님은 APR 여기가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이게 일주일 연기됐어요. 수요 예측 공모 다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뷰티 디바이스 집에서 이렇게 그 피부 미용 의료기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마케팅 능력이 되게 좋다고 하고 있고요. 국내 1위입니다. 국내에선 점유율.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지금 이제 매출을 확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일본이 주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US에서 메디큐브 검색량이 상반기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베트남 쪽으로도 진출 계획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뷰티 디바이스 자체 생산 능력도 확대되고 있는데
24년도 상반기에 좀 증설 계획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800만 대까지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작년이 70만 대거든요. 근데 800만 대면 엄청난 거죠. 예.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개선돼 부스터샷 제품도 자체 생산 중에 있다. 그래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다 내재화해서 굉장히 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R의 공모 시가총액 밴드는 아마 수요 예측이 안 끝나서 아직 공모가 몰라요. 1.1조에서 1.5조 사이인데 지금 장외 거래에서 막 2.5조에 막 거래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공모 시총이 형성되면 뭐 충분히 공모해볼 만한 거죠. 너무 높게만 공모가 안 잡히면. 예. 그래서 아마 초반에 흥행을 좀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은 좀 있는 편이고요. 예. 공모 일정은 어쨌든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로 연기됐대요. 공모주 청약은. 그래서 이 날짜는 연기됐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요즘에 주가 굉장히 견조하죠. 근데 우주항공의 가장 선두 기업 중에 하나고 또 하나그룹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죠. 예. 그래서 하나그룹의 SI 업체 뭔지 이제 공부해봐서 아시죠? 이제 소프트웨어 그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담당해주는 한마디 시스템 담당 업체죠. 삼성 SDS 같은. 예. 근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 방산업이 주요 산업이에요. 예. 방산 비중이 훨씬 높고요. 군용 우주 인터넷 개발 계획도 발표했고 26년까지 이제 유텔셋이나 원앱 같은 이제 회사들의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군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인공위성이 결국엔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군용으로서의 방산 목적으로. 그래서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정찰 위성 앞으로 구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2월에 소형 위성 성공적인 발사를 해서 초소형 위생 체계 수주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다기능 레이더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무기 같은 데 들어간 시스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K2 전차에 제가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 시스템 보면 그 K2 전차 있죠. 앞에 이렇게 막 사격하는 거 있거든요. 그 시스템 만들어요. 그래서 K2 전차에도 들어가요. 저기 이제 무기에도 들어가죠. 미사일 같은 데도 들어가고. 예. 그런 무기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뭐 조정 나오는 걸 좀 기다리시면 되겠고 또 올해 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올라온 주가 좀 오른 건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가 요새 아주 안 좋지만 있지 요그 판매량이 뭐 급감을 했어요. 엔믹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한 거죠. 중국에서 안 사는 거 아닌가? 아니 팬덤이 약해졌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한터 차트랑 이게 서클 차트가 있대요.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차트가. 그래서 한터 차트 판매량은 아마 이번에 나온 거 한터 차트 같더라고요. 근데 한터 차트 판매량은 수출 물량 일부가 집계가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클 차트는 집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블랙핑크가 봄핑크라는 그 앨범을 냈을 때 한터 차트에는 초동이 154만 장 찍혔대요. 근데 서클 차트는 246만 장. 그럼 90만 장이나 차이가 나.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나 이거죠. 발매 3주 전에 이미 선주문으로 200만 장을 미국향 뭐 아마 이게 선주문량 200만 장 돌파했는데 그때 아마 미국향 그 수출 물량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차이 같아요. 근데 이게 한터 차트엔 반영이 안 돼요. 이 수출 물량이. 그러니까 서클 차트는 그냥 앨범 저 어디 유통상으로 나가기만 해도 이게 잡히거든요.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트레저도 65만 장인데 서클 차트에서는 157만 장. 일본향 수출한 게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아니냐. 왜냐하면 있지 앨범 출하량이 80만 장인데 초동이 32만 장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거죠. 출하는 80만 장을 했는데 초동은 32예요. 근데 미국향 수출이 안 잡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진짜로 이게 안 팔리는 건지 저 이런 수출 차트 때문인지 중국이 앨범을 안 사서 그런 건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비중은 줄고 있고 그래서 악재 마무리를 확인한 과정이고 밸류에이션상 제이바이도 이제 싸졌어요. 진짜 19배까지 떨어졌어요. 주가 14만 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죠. 그죠? 오늘 공시가 떴어요. 박진영 대표가 자기 주식을 샀습니다. 한 6만 주가 산 것 같더라고. 이번에 급락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닥을 다지는 좋은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앨범도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좀 과도기에서 주가 좀 안 좋지만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굉장히 또 다들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투자의 박수영 연구원님 이분도 엔터 굉장히 잘 보시는데 4분기 실적보다도 왜 하이브냐, 실적 아마 좋을 것 같다. 근데 요즘에 엔터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근데 투자자들 머릿속에 앨범은 산업의 적정 가치다. 앨범 안 팔려? 야, 던져.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동안 앨범이 잘 팔린 건 콘서트를 못 보니까. 그리고 팬덤이 확산되는데 살 게 없었어요. 앨범으로 다 몰린 거죠. 거기에 사진 있고 굿즈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오르고 또 앨범에서 공연 이런 걸로 다양화되니까 이제 앨범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거죠.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앨범이 중요한데 앨범이 안 돼?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씩 팔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을. 그리고 거기다 중국 공구 감소하니까 중국도 중요한데 중국 사람들이 앨범을 안 사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초동 물량 왜 이렇게 안 팔려? 근데 이제 수출 물량과 또 차이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갑자기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엔터주가. 아니 작년에 그 황제주가. 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참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앨범 판매 부진이 산업 전체 수요층 두께 슬림화를 의미하는 거지. 진짜로 이게 수요층이 준 건지 아니면 팬덤의 주 소비 품목이 앨범에서 다른 데로 간 건지 고민을 해보자. 이 내용입니다. 근데 알 수는 없고요, 아직은. 근데 세븐틴은 미국 지역 판매량이 전작보다 크게 증가했고 보면 이 하이브 소속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 구미에 맞는 음원도 잘 만들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좀 하이브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BTS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엔터는 이제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영상 있죠. PPT 만든 거 거의 말미에 엔터 좀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뭐였죠? 그동안은 뭐 손흥민 같은 공격수가 이끄는 게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드필더, 여러 명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허리 라인을 강화해서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그 과도기가 시작이 이미 됐고 그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허리가 제일 단단해서 그래요. 대신에 하이브는 비싸요. 밸류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많은 엔터사들이 그렇게 다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대비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기대해 봐야죠. 그래서 엔터를 지금 상황에선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엔터 보고서 좀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보고서들로 넘어가 볼게요. 나쁜 시황에서 채권보다 주식이 좋아 보이는 이유. 금리는 오름세고 중국 실망금 또 불거졌고 전쟁 리스크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금리 다시 돌렸고요. 연준 점도표는 3번이나인데 시장은 5번, 6번. 너무 앞서갔고 중국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그리고 부양 의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이 회복되려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화 정책을 완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중국은 지금 아직 도움은 안 되고 있고 근데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일단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인데 그렇다고 상승으로 막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 상으로도 지금 바닥 구간이고요. 단기 촉매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이 돌아가는 속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은 저도 말씀드린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전쟁 리스크는 핵심은 아니고 결국 판단의 기준은 매크로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봐요. 이거 펀더멘탈. 이것만 안 망가지면 돼요.
지금 이 부분도 약간 우려가 있어 지금 빠졌다고 전 보거든요. 삼성의 실적 실망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가 추정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게 버텨주느냐, 여기에 주식시장이 저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면 수출이죠, 수출. 우리나라 수출하고 그 기업들이 이익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지수대에서 어찌됐건 싸다. 예. 그래서 이런 뭐 한반도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하지만 중국 경기도 불안하지만 언제든지 금리 인하할 수 있고 미국은 경기가 연착륙할 것 같고 예. 또 이미 올해 금리 인하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구간에선 채권보다 주식이 나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질 거는 이용을 하시면 되고 핵심은 요겁니다. 기업의 이익. 그러려면 미국 경기가 버텨주고 중국이 좀 돌아서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좀 시장의 심리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음식료는 4분기 실적은 일단 KTNG 오리온은 좋을 것 같고요. 제일제당은 기대치 하회할 것 같고 근데 오리온은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레고캔 바이오 때문에 주가가 한번 확 빠져가지고 일단 펀더멘탈은 괜찮아요. 또 라면 제과 업체들 좋을 것 같고 가공식품은 내식 수요가 괜찮다. 주류는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아미노산 그 사료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쪽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원재료는 좀 많이 안정화됐죠. 밀가루, 유지, 감자, 참치, 포장재 이런 투입 단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 같다. 중소형주 중에선 그래서 동원 F&B 왜냐하면 참치 가격 떨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통조림 만들죠. 그래서 수익성 괜찮아질 것 같고 또 주가 워낙 싸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음식료는 뭐 아주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올해는 수익성은 좀 좋아지는 이런 가공식품 회사들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저평가된 음식료주들도 편안하게 저는 투자할 만한 그런 구간이다. 단 이 음식료도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래도 이렇게 수익성 좋아지는 쪽으로 그 선별을 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예. 자 그리고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됐는데 구글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AI래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스마트폰에 직접 A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제 인터넷상으로 연결해서 한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쓴 지가 3년이 돼서 갤럭시를 한번 나오면 바꿔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실시간 이렇게 통역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인터넷 연결 없는데도 통화가 잘 되고 예, 기본 앱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뭐 어디 예약을 하거나 그럴 때 좀 불편함은 없겠죠. 또 챗 어시스트, 보이스 레코더, 뭐 노트 요약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가 카메라나 이런 걸 옛날에 강조한 게 아니라 이제는 AI를 강조해요.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엑시노스 2400이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이것도 발열 이슈 터지고 뭐 성능 안 좋니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또 이거 큰일 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가 어디예요? 삼성 파운드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또 비메모리는 기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아마 스냅드래곤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최고 사양 울트라 모델에는 스냅드래곤만 들어가지만 그 밑에 사양에는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성능 냈으면 좋겠고 발열 테스트도 했겠죠. 예. 잘 됐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뭐 디바이스가 이 핸드폰이 수집한 데이터로 특정 AI 기능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은 울트라만 좀 올라갔습니다. 출하 계획은 3,2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전작 판매량이 2,900만 대니까 굉장히 높은 추정치예요. 왜냐하면 갤럭시가 1년에 막 2,30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너무 안 팔리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2,900만 대 작년에 드디어 좀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S23이 좀 선방했는데 올해 3,200만 대 돌아선다면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막 4,000만 대 이상 팔리던 제품이에요. 이게 이제 아이폰으로 많이 갔죠. 이거를 얼마나 메꿀지가 관건이고 SK증권의 박형우 연구원님은 삼성전자는 24년도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전년 대비 다소 상향했다. 나와 있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900만 대죠. 23년이. 근데 올해 3,500만 대. 다 합쳐서요. 갤럭시 S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S24가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20% 출하량 증가로 해석하는 건 무리인 게 현재 스마트폰 업황 고려하면 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10% 정도 증가한 여기는 3,050만 대 정도로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주가 보통 이제 신제품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나오면 빠지는데 지금은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왜? 뭐 오른 것도 없는데요. 아니 뭘 올랐어야 빠지죠. 밸류체인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매도 압력도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이걸 살지는 모르죠, 사람들이. 그건 지켜볼 문제고, 그러나 분명히 이제 AI로 가는 건 맞죠. 그래서 S24 아무튼 관련주로는 슈프리마 같은 플래그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나 뭐 방역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휴비츠는 신한투자증권의 백지우 이병환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제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안경 관련된 기업이죠. 그 우리 안과 갈 때 진단해주고 시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경점 가서 그다음에 안과 갔을 때 망막 진단하거든요. 촬영. 그거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수출 비중이 꽤 크고요. 국내 1등 업체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구강 스캐너.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체 브랜드 릴리비스를 갖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 가볍고요. 넓은 시야각, 빠른 스캔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막 단층 진단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매출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좋았었죠. 그래서 안과형 진단기기 시장이 커집니다. 요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근데 요 시장은 일단 칼자이즈라는 회사가 전 세계 4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 동력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래서 이 기존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구강 스캐너까지 진출한 거죠. 그리고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요 안을 찍는 거잖아요. 찍은 다음에 보형물을 만들고 3D 프린터로 그리고 보형물도 만들고 거기 들어간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것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핵심은 구강 스캐너입니다. 안에를 잘 촬영을 해줘야죠. 침투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이고요. 직접 치아본을 뜨던 것을 스캔으로 처리하면서 환자 편의성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스캐너 이미지를 통해 3D 프린터로 임시 치아 제작이 가능하고요. 미국과 같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 시장은 연평균 24%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도 꽤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장 기업 중에서는 뭐 진짜 구강 스캐너 쪽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휴비츠밖에 없죠. 사실상 요거에 된 기업들 중에선 그렇게 이제 보고서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27년에 30%까지 그러니까 작년이 10%대 보급이니까 앞으로 30%까지 보급률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메디틴인데 이건 이제 비상장이니까 온라인 테크, 3쉐입 이런 기업들이 과점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도 2, 3년간 이거 개발 시도하다 실패했대요. 중국은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근데 구강 스캐너에 사용하는 과학 기술이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안과학 장비에서 이제 이용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력은 이미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뭐 공초점 현미경 방식, 광삼각법, 뭐 레이저 패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간섭 단층 영상, 요거는 뭐 치과 말고도 안과, 심장내과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과용 진단기기 매출 비중이 옛날에 10%밖에 안 됐는데 36%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을 개선한 HOTC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여러 장비를 옮겨 다녀야 됐대요. 이거 찍을 때. 근데 그 HOTC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HOTC는 그런 불편함을 없앴다. 왜냐면 통합 장비라서 불편함은 없었다 그러고 FDA 인증 획득을 좀 받게 되면 아마 미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휴비츠는 가격도 좀 괜찮고 구강 스캐너 쪽은 가격 경쟁이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도 하고 있고 국내 임플란트 회사의 Z 브랜드 3D 프린터가 연간 10억 정도래요 매출이. 네, 휴비츠는 이미
천만 불이니까 천만 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죠. 예, 그죠. 예. 꽤 높은 금액에 계약을 맺은 거죠. 올해 연말에 밀링머신 출시 예정이고, 그러니까 보철문 제작하는 거예요. 저건. 그래서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밀링머신 이게 합쳐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합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임플란트 회사는 많지만 구강 스캐너 판매 업체는 많지 않고요. 예,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들은 이제 이런 휴비츠 같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는 게 최근에 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핵심이 구강 스캐너 관련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현재 PER은 17배인데 싸진 않죠. 그래도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좀 진입을 한다면 이 정도 밸류는 뭐 타당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싸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성장은 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이 구강 스캐너만 잘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의 허준서 연구원님은 이제 솔루엠 적어주셨고, 글로벌 ESL 디지털 가격 표식이죠. 2위고 원래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경쟁사들은 보통 OEM으로 맡겨요. 근데 솔루엠은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근데 주가가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2위인데 옛날에 상장한 당시랑 주가가 거의 비슷하대요. 다른 회사들은 3배씩 올랐는데. SES 이마고테고 여기가 1등 기업인데 여기는 3배나 올랐거든요. 올해 20% 성장 기대하고요. 그리고 자꾸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는데 피크아웃은 아니죠. 왜냐하면 침투율이 7%인데 전체 유통시장이 7%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젠 성장 꺾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초기 시장이고, ESL 기술의 핵심은 오류 없이 빨리 통신을 해줘야 되는데, 이 ESL이죠. 전자 가격표 시비를 그 상품 앞에 딱 놓죠. 얼마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바뀌잖아요. 근데 요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안테나가 위에 달려 있어요. 얘가 통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딱 입력을 하면 통신망에서 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야 돼요. 안정적으로. 근데 삼성전기에서 나온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통신 관련된 기술이 뛰어납니다. 예,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 파워 모듈 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커지겠죠. 왜냐하면 급속 충전기 제조 원가에 이게 40에서 50%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좀 대체하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한 50만 개가 지금 이제 미국이 목표라고 하는데, 하반기 목표로 미국 통합 인증인 UL 인증을 좀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L은 인건비가 높은 이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거고, 1위 SAS 이마고테그, 3위 프라이서는 프랑스와 스웨덴 업체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이게 유통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병원, 공단, 물류센터 같은데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바꿔줘야 될 때, 옛날엔 사람이 바꿨죠. 가서 뭐 예를 들면 그 포스트잇 같은 걸로 메모해서 붙여놓고 또 가서 떼놓고 다른 거 붙이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젠 이걸 다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가격 표시가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파워 모듈은 이제 전류를 교류와 직류로 변환하는 그런 부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할 때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솔루엠은 어쨌든 여기 파란색 선이 이렇게 점유율인데 급격히 올라갔고 1등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예, 1등 되길 바라고, 여기에 전자 가격 표식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충전기용 파워 모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가 진짜 피크아웃을 논하냐, 아직 7%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앞서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실적은 이제 SK증권의 이동건 연구원님이 중소형 바이오, 요새 바이오 좀 시들시들하죠.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근데 4분기 뭐 실적이 주가를 올릴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뭐 이런 내용이고, 다만 제약사들이 그래도 헬스케어 내에선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근당 일동제약 JVM이 좀 실적이 괜찮을 걸로 적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올해 좀 클 기업으로는 HK 이노인과 휴메딕스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JVM이 이제 실적이 괜찮은 편인데 4분기 조제 시스템 수출 매출 인식 지연 이슈로 3분기에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연이 됐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다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모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주가 안 좋았죠. 한참 확 빠졌죠. 그러다 이제 요새 살아나는 거죠. 그 매니스는 이제 자동육 조제약 그 장비 안에 로봇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해주는 건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린다면 실적에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과 이제 OCI 그룹이 통합하니까 이 JVM 최대 주주가 한미약품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영향을 좀 받으니까 이거 불확실하니까 주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한 주가 하락은 기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실적은 좋은데 주가 하락했고 그래서 가치 투자의 기회지만 좀 오늘은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랑 전자공시 한번. 전자공시 쪽은 이제 1월 16일 거는 그 동원산업 주식 소각 결정 아시죠? 예, 요거는 뭐 한번 설명드렸고 요거 말고는 딱히 없었고요. 내부자 매수는 여기 1월 17일 날 경동제약 어제죠. 예. 경동제약의 유덕희 명예회장님이 지난번에 좀 사시더니 금액은 작지만 2천만 원 사셨고 감성코퍼레이션 아시죠? 이 스노우피크란 의류 브랜드 여기 김호선 대표가 6.7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JYP는 오늘 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저녁에 정리해서 다시 내일 좀 보여드리겠지만 JYP의 박진영 대표는 이제 오늘 공시를 했고요. 이 경동제약과 감성코퍼레이션이 이렇게 공시를 해서 뭐 대표나 회장님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간신히 지금 반등을 했고요. 어제 그냥 장대목 맞고 증시가 그럴 이유가 사실 없었잖아요. 없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가까스로 보통 이제 이렇게 급락하고 바로 가기는 어렵고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좀 며칠 바닥 다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은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버텼지만 코스닥도 어쨌든 최근에 좀 무너진 상태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일단 오늘은 좀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여전히 수급은 안 좋습니다. 연기금도 다시 팔아버렸고 외국인도 팔았고 이게 돌리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안심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진 건 좀 일단 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TSMC가 좋은 실적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또 한미반도체도 예상보다 좋더라고요, 실적이.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실망들이 많았는데 일단 반도체를 이끄는 대만의 TSMC가 좋은 실적을 내준 데다가 한미반도체가 소부장을 대표했는데 여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약간 이제 분위기는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AI 챗봇주가 또 다시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며칠 좀 쉬었는데 또 올라갔고 웹툰주도 오늘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이제 복지 관련주죠. 약간 이제 엔젤 항공주가 TA항공이 뭐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진에어가 좋은 실적 내가지고 항공주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교육주도 오늘 메가MD가 좀 많이 올랐고요. 시스템 반도체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QRT가 많이 올랐고 퀄리타스 반도체, 뭐 에이징랜드, 한미 반도체가 이 기업이 좀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AI 반도체 대장격이에요. 근데 얘가 요즘에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올라가줬습니다. 좋은 실적으로 가서 좋은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펀더멘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믿을 건 저거밖에 없어요. 숫자 나와야 돼요. 뭐 다른 것들이야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 예. 근데 오늘은 일단 그걸 좀 증명해줬고 하이닉스도 추정치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4%나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도 훈풍이 일단 불어줬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좋았고 HBM 뭐 당연히 올랐죠. 반도체도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고 물론 뭐 삼성전자는 아직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긴 해요. 예.
그 확실히 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찍어가는 것 같고요. SI 업체들 오늘도 좋았습니다. 예. 요새 뭐 롯데 정보가 난리가 아니죠. 정말 뜨겁고 한 번 움직이니까 정말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뉴프렉스도 좋았고요. 뭐 TLB, 뭐 인터플렉스,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기업도 일부 강했고, 게임주들도 오늘 괜찮았고요. CXL 관련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갤럭시 부품 오늘 이제 갤럭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공개되면 빠지는데 이제 주가가 뭐 미리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기대는 솔직히 돼요. 유튜브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요. 좀 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예. IT 대표주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랜만에 갔고, 참 삼성 SDI는 정말 끝없이 빠지네요. 이유를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꾸 빠지는 이유는. 예,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오른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낸드 쪽 좋았고요. K스택이 좀 올랐네요. 그리고 바텍, 예, 바텍 정말 못 갔었죠 그동안. 근데 진짜 올해는 턴어라운드 한번 하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좋았고, 미디어 관련주는 오늘 애니플러스.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SBS 그죠? 다시 원위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펀더멘트가 상관없이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줄이시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또 반대로 접근 가능하죠, 오히려. 다시 원위치잖아요. 예, M&A 하려고 했던 거 다 이제 반영했다가 빠져버린 거니까 이제는 전혀 부담 없죠. 예, 그러니까 SBS를 원하는 데가 사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져가고 싶죠. 예, 기업들 입장에서 SBS 방송사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데 태형건설은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결론 안 났지만, 하여튼 이거 옛날에 한양 ENG도 그렇고 이번에 SBS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한 펀더멘트가 상관없이 갑자기 폭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줄이세요. 예, 결국 다 원위치 되더라고요. 그냥 원위치 돼요. 예, 그게 뭐 한두 번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다만 지금은 또 반대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리고 오늘 많이도 올랐는데, 다만 오늘 좀 빠진 거는 그동안 이제 해운주들 좀 주가가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펜오션만 좀 반등을 해준 것 같고, 자동차 대표주는 여전히 안 좋네요. 특히 요새 운임지수 좀 오른다 막 이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만도 이게 다 그 부품주죠. 그래서 부품주들 주가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이고,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요새 실적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요. 인터넷 대표주는 좀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죠. 건설주들도 다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셀은 오늘 LG엔솔만 좀 버텨줬고요. 네. 이제 LG엔솔은 시총 3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이죠. 예, 확실히 하이닉스하고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만 빠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좋았고, 에코프로머티가 좀 많이 빠졌고요. 삼성화재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성 SDS가 좀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어도 사실은 하이닉스 효과로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기업들은 빠진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오랜만에 상승해줬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한국타이어, 한미반도체, 예, 이런 기업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예, 방산이죠. 방산 화장품 이쪽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리온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한미사이언스는 최근에 급등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좀 올랐고요. LS가 반등에 성공했고,
아모레 올랐고 OCI홀딩스도 최근 급락했다.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올랐고요. 솔루엠이 오늘 좀 많이 솔루엠도 드디어 3만원 넘었네요. 다시. 그리고 대웅제약, 대덕전자 반등을 했고요. 더존비주온이 13%나 급등했습니다. 제주항공, 중해제약이 요새 아주 또 뜨거워요. 실적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한국단자,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SKT&D, 동아ST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 변동성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시장이 그 바닥은 다졌고 뭔가 이제 약간 분위기 반전을 하려고는 하는데 좀 답답하죠.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시장 천천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주식시장은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반대로 좀 공포에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할 대로는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뭐가 망가진 게 없어요. 펀더멘탈이.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서 실적만 정말 나쁜 게 아니라면 지금 겁낼 필요는 없다. 지수도 많이 낮아진 상태니까. 그리고 오늘 어쨌든 반등은 나와줬고, 근데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일부 특정 업종들 위주로 좀 갔죠. 근데 이제 좀 고르게 순환매가 돈다면 조금 더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좀 힘든 장입니다. 뭐 어제도 힘들고 그저께 1월 들어서는 작년 1월과 올해 1월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좀 잘 마무리돼서 국내 증시도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근본적으로 이게 증시가 대세 하락장으로 갈 만한 그런 요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잘 좀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